제가 수소 개론, 그러니까 수소란 무언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한 절반 정도, 주로 액화수소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강원도 수소에너지 산업에 대한 육성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크게 부생수소, 주 생산품을 만들고 남은 부산물 가운데 나오는 수소, 부생수소가 있어요. 부생수소는 주로 우리나라는 화학단지나 제철소 아니면 정유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생수소를 쓰는 건 아니고요. 제철소나 석유화학 공장에서 어떤 케미컬을 만들기 위해서 수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수소는 주로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천연가스와 물을 반응시켜서 수소를 만들어서 석유화학 공장이나 제철소에서 산화방지제나 아니면 정유소에서 고급 휘발유를 만들거나 이럴 때 그 크래커의 입장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수소를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쓰다 보면 찌꺼기가 남으니까 그 찌꺼기 가스를 모아서 고순도로 정제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수소 튜브 트레일러에 담아서 움직이거나 지금 울산 쪽에는 약 배관으로 한 200kg 정도가 배관이 묶여 있어서 수소를 가스 배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부생수소는 사실 어디에 많이 썼냐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농업 중심 국가였을 때 암모니아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제철소나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수소를 파이프로 받아서 대기 중에 있는 질소랑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이 암모니아를 액상으로 만들어서 모래를 간 밀가루 같은 모래가루에다가 젖은 암모니아를 뿌린 다음에 말려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파우더로 논이나 밭에 뿌리면 그게 암모니아질 비료가 됐습니다. 우리는 수소를 되게 오래전부터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추출수소, 과거에는 개질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 천연가스와 수증기를 개질하는 방법, SMR이라고 해서 스팀, 수증기와 메탄, 지금 메테인이라고 요즘은 배우더라고요. 메테인, 리포밍 해가지고 수증기 개질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C가 있는 놈한테 물을 반응시켜서 물에 있는 O를 C가 있는 놈으로 전달해버리고 물에 있는 H2를 남겨버리는 그게 주로 개질이라는 방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모두 다 그 C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C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개질법에 의해서 한 800에서 한 850도 정도 열을 주게 되면 부분산화하면서 C가 물에 있는 O를 잡아먹고 메탄 같은 경우는 C가 O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메탄에 붙어있는 수소 원자 4개, 즉 수소 분자 2개와 물에서 수소 분자 하나를 띄어서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블랙, 석탄 써서 만들면 이제 블랙. 왜냐하면 수소가 물에서만 오거든요. 근데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걸 쓰게 되면 색깔이 조금 이상하게 나는데 그레이, 회색 수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가운데 나가는 CO2를 잡아먹어버리면 얘를 블루 수소라고 합니다.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태양에서 오는 태양광과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를 이용해서 물에 있는 H2와 O2를 분리해내고 다시 얘를 H2와 O2를 반응시켜서 전기를 만들어서 다시 물로 만드는 외부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서 무한 에너지를 이용해 무한 동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린 수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제 뉴스에 나온 걸로 보면 어떤 수소가 됐든지 간에 수소 1kg을 만들 때 4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그 이하로 배출하면 걔는 청정수소로 저희가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랑 미국은 그렇고요. 일본은 3.8kg 정도, 유럽은 3.7k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 재생에너지, 태양광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DC, 직류전류가 나오고요. 풍력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교류전류가 나옵니다. 근데
교류 전류는 주파수의 변동성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쓰는 전기는 교류이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나오는 것은 DC, AC 컨버터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우리 그리드에 물리는데 좀 불편하니까 주파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주로 이제 ESS를 세워놓고 배터리 기반의 BESS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게 현재 재생에너지의 공급망입니다. 근데 배터리를 무한히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전기를 갖고 우리가 물을 전기분해하자. 그리고 전기분해한 수소를 안정하게 우리가 저장을 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얘를 연료전지 발전을 해서 전기로 뽑았을 수 있다라는 게 파워 투 하이드로젠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파워 투 가스 P2G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다 이 P2G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를 어떤 상태가 됐던 수소로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전기로 바꾸는 그런 P2G 시스템에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수소는 만든 자리에서는 부피가 너무 커서 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주로 저장하는 기술이 핵심 기술인데요. 고압.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었던 가장 높은 압력은 실질적으로는 CNG 버스예요. CNG 버스가 한 200기압 정도 되는 압력으로 천연가스를,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버스 연료 탱크에다 기체 상태로 도시가스를 압축했다가 뽑아가지고 엔진에다가 넣어서 내연기관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쓰고 있는 가장 높은 압력이었는데 수소를 쓰게 되면서 그거를 확 올렸습니다. 수소 자동차 넥소가 있기 전에 투싼 IX가 약 350바 모델로 개발된 게 있어서 그러면 200바가 350바로 올라갔죠. 넥소는 700바입니다. 근데 넥소 700바를 저장해 주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압력으로 저장해야 되니까 약 900바 정도까지 저장하는 기술들이 있고요. 다 컴프레셔라는 압축기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타입의 탱크들이 개발되어져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 거고요. 액화랑 고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LNG를 생각하시면 뒤에 제가 업스트림에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LNG는 운송하기 위해서 씁니다. 사우디나 이란이나 카타르나 이런 페르시아만에 넘쳐나는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갖고 오고 싶죠. 그만큼 많은 데가 시베리아에 있습니다. 시베리아에 있는 천연가스는 유럽에서 파이프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PNG, 파이프 내추럴 가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그거 잠가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으니까 유럽에서도 고민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도 LNG를 써야겠다. 근데 LNG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LNG를 만드는 나라에 선적항이 있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탱크를 LNG를 담고 있는 탱크 저장항이 있고 거기에 LNG 인수 선박이 가서 그 배가 이제 LNG를 받아오는 거죠. 일부는 LNG를 이용해서 배가 움직이는 연료로 쓰고 일부는 그걸 갖고 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개가 맞을 겁니다. 삼척, 통영, 그 다음에 여수, 평택, 당진, 제주, 애월, 인천 이런 데에 어마어마하게 큰 또 이제 LNG 인수기지가 있죠. 그 LNG 인수기지에 내추럴 가스를 이제 LNG로 넣고 우리가 쓸 때는 다 기체로 쓰죠. 즉 LNG 즉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들듯이 수소도 액체로 만들어서 저장하고 운송하면 우리가 LNG를 썼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운송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액화 저장 기술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에서는 쓰지 못했던 금속을 이용한 고체 저장 기술, 그 다음에 화학적 저장 기술들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말씀드린 게 이제 천연가스와 같이 제가 아까 사하라 프로젝트 말씀드렸는데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만들어서 이 청정수소, 그린수소를 산업에 쓰겠다. 제 생각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쓰려면 결국 이 수소가 체인징하는 산업은 LNG, 천연가스 산업을 대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재생에너지를 다 이용해도
수전회를 해도 우리가 전 세계에 생산하는 천연가스의 100분의 1이나 감당할까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소의 에너지원의 많은 부분은 가스의 계지를 이용한 수소가 양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넥소 정도만 수소를 쓰고 있다라면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전회에서 수소 쓰면 돼요. 근데 갑자기 모든 차가 다 수소를 쓰기 시작하고 우리 집의 보일러가 우리 식당에 음식을 하는 게 다 수소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재생에너지로 수전회에서 수소 만들어서 쓴다?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갈 수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대용량의 수소가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은 천연가스가 나오는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수소로 계질할 수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계질되어져 있는 수소를 에카플랜트 LNG의 시설을 액화수소로 업그레이드해서 LNG 수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LNG 수송선에 LNG 저장 창고를 수화물 창고를 액화수소 수화물 창고로 바꾸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LNG 선박 만드는 기업들과 미팅을 좀 해봤는데 절대 액화수소를 이용해서 선박에 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아까 밀도 말씀드렸죠. 액화수소도 0.07이에요. 밀도가. 1룹의 물을 갖고 있으면 1톤인데 1룹의 수소 갖고 있으면 70kg거든요. LNG 인수선에 액체 수소로 가게 되면 지금 LNG 탱크가 3배가 커져야 된답니다. 3배가 커지면 수화물 적재량이 줄어드니까 경제성이 떨어져서 배는 LNG로 간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저기 천연가스에서 수소 만들면 이산화탄소 나오잖아요. 그 이산화탄소와 그린 수소를 이용해서 이제 이퓨얼을 만들게 되면 그런 것들도 이제 LNG 인수선의 연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따 설명드릴 강원도 예타에서 저희가 진행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말씀드린 대로 2017년에 강릉하고 평창에다가 충전소 2개를 지었는데 그게 애기평의 R&D 사업을 했습니다. R&D 사업은 주관이 기업이었고 그러면 충전소의 주인이 당연히 기업이었겠죠. 저희는 이제 강릉에서 넥소 55대를 그 충전소와 연계해서 관광 친환경 렌트 사업을 한번 육성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기업이랑 맞지 않아서 설치한 기업이 평창군과 강릉시에 있는 수소 충전소를 떼어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충전소가 하나도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강원도와 함께 강원도에서 75억, 환경부에서 75억 받아서 다음 보이시는 5개 지역에다가 도비와 환경부비로 이제 충전소를 지었고요. 지금은 이제 춘천의 휴게소에 하이닉스 충전소를 지어놨고 횡성군에도 충전소가 하나 들어가 있고 원주 문막 휴게소에 충전소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강릉시청 앞에 충전소 하나 들어가 있고 동해시 동해 휴게소에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충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제군은 내린천 휴게소에 들어가 있고요. 속초에 충전소가 하나 지금 저희가 지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동되는 충전소가 한 12개 정도 되고요. 강릉에 지금 버스 충전소 하나 더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태백이 이제 내년에 충전소 하나 짓고 그다음에 이제 춘천에 그 충전소를 한 기를 더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원주시와 춘천시에는 지금 한참 핫한 액화수 충전소가 춘천시 하나, 원주시 하나 들어가서 총 충전소가 내후년 정도면 한 20기 버스까지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들이 강원도에 구축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삼척시에 있는 충전소 중에는 이제 버스 충전소와 일반 복합 충전소가 같이 있고요. 이 버스 충전소는 융합 충전소인데 옆에 1.3톤짜리 수소 생산 시설이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료가 좀 구버전이라서 현재 가동해서 요 삼척에 있는 수소 충전소 생산 시설 나온 수소로 강원도에 있는 충전소의 내용들을 다 지금 넣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충전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되게 심플합니다. 튜브 트레일러 갖다 놓고요. 그 튜브 트레일러를 압축기로 압축해가지고 1000바 정도 저장할 수 있는 500바랑 1000바 저장 탱크에 저장했다가 수소차가 700바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다 보면
700, 600, 500, 400, 300 쭉 떨어져서 최근에는 한 60바, 70바 정도의 차가 충전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1000바나 500바에 저장되어져 있는 수소를 차에다 연결해서 디스펜서가 온도를 읽으면서 압력을 읽으면서 넣어주는 장치입니다. 이 정도 충전소면 한 80평 정도면 충전소 하나 지을 수 있고요. 구멍을 내서 탱크에서 수소를 뽑아 쓰고 있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에는 웬만하면 디스펜서 하나에 충전기 하나, 충전소 하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속초에 제일 유사한 데가 상암, 서울 상암 충전소가 뭐 동일한 시설로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강원도도 속초에 자가 발전해서 만들 수 있는, 자가 생산할 수 있는 SMR 충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삼척에 있는 1.3톤을 대의 생산해서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요게 국내 유일합니다. 뭐가 유일하냐면 지금 이런 시설이 뭐 김해, 충주, 창원, 뭐 대전 이런 데가 다 있어요. 근데 요 시설은 1호 국무조정실에 저희가 요청한 시설로 돼서 코드 217과 211 수소 충전소, 수소 튜브 트레일러 충전장과 수소 충전소를 복합으로 묶어서 했을 당시에 시설 간 이격거리에 대한 그 특례를 줘서 한 처마 밑에 생산시설과 충전소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쪽은 이제 주로 216, 217, 211을 받다 보니까 특례의 범위가 달라져서 출하시설은 뭐 한 20m 밖에, 생산시설도 20m 밖에, 충전소도 한 20m 이격을 두고 다 별도의 건물로 분리되어져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걸 하나도 만들었다라는 그런 모델이 있으니까 삼척에 오실 일 있으면 한 번씩 보시고 생산시설과 충전소를 공동으로 같이 구축하시겠다 하시면 이 모델을 따라가시는 게 부지 면적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생산시설과 충전소는 TT 2대는 출하용으로 쓰고 한 대는 충전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 뒤에 대의 100kg짜리 액화 설비도 저희가 별도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다 완공이 돼서 국내 저는 저희가 유일한 줄 알았는데 저희가 두 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다가 보이는 충전소로 이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시면 동해 앞바다를 바라보시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선박의 모양은 좀 다르고요. 어선을 지금 변경해서 어선 몰드를 떠서 저희가 액화수소 선박을 만들었고요. 액화수소 기반의 2.99톤 강원도 영동 지역에 제일 많이 있는 이제 어선급입니다. 그 어선급 선박을 최초로 이제 강원 도비와 삼척 12로 저희가 보고 지금은 이제 회사명이 로마스 인더스트리즈로 바뀌었고요. 컨택 모빌리티, JING, 하이룸에서 넥소 연료전지 2대 40kg급 액화수소 탱크 600리터급 하나 넣고 32kW짜리 배터리 2개 64kW로 메인 전력을 연료전지, 넥소 연료전지 2대에서 모터로 주고 배가 추진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전력과 추가 전력을 배터리에서 두는 걸로 지금 이런 디자인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액화수소가 아직 그 보급이 안 되고 만들어진 기준 문제가 생겨서 배는 완성이 되는데 아직 실증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액화수소 이게 랩에서 쓸 수 있는 액화수소 제조 시설이고요. 하이룸 디자인입니다. 주로 이제 기체가 저장되어져 있는 수소를 가운데 보시면 HY라고 써 있는데 이제 뭉치가 3개 있는데 가운데 뭉치에다가 냉동기에다가 수소를 공급해 줍니다. 냉동기는 헬륨을 사용하고요. 헬륨은 영하 269도에서 액화가 되니까 기체 헬륨으로 약 영하 253도 이하로 내려서 저 탱크 안에 수소를 넣어 놓고 이 헬륨 뭉치가 영하 253도 이하로 내려가면 기체 수소가 헬륨 뭉치에 우리 유리창에 수증기가 맺히듯이 이 뭉치에 기체 수소가 뭉쳐서 액체가 똑똑똑똑 떨어지면 그걸 모으는 겁니다. 실험시설은 보통 하나에 한 대의 10kg를 넘기기가 어렵고요. 저희는 저걸 병렬로 연결해서 대의 100kg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나 인천에서 하겠다라는 이런 랩 규모의 장비는 아니고요. 우리 줄톰슨 에너지를 이용해서 압축 팽창 기술을 갖고 냉매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각각 이제 대용량의 액화수소를 만드는 장비입니다. 이 시설은
대용량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강원도는 액화수소 규제자유 특구 사업을 2000년 7월에 지정받아서 21년부터 22년까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저희가 18개월을 연장해서 내년 5월까지 그리고 특구 기간은 내년 11월까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액화수소에 관련되어져 있는 생태계 전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3개의 꼭지 사업을 나눠서 하나는 오른쪽에 보이는 파란색의 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 제품 상용화. 이 안에 액화수소 제작 실증인데 저희가 규제자유 특구 사업을 받을 때는 액화수소를 만드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근데 저장하는 건 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액화수소를 만들 때 배관이랑 밸브에 대한 제작 실증, 추후에 여기다 이제 액화수소 제조시설을 넣었고요. 두 번째로 액화수소가 만들어지면 저장을 해야 되니까 저장할 수 있는 탱크와 용기, 이걸 만드는 것.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원거리로 보내야 되잖아요. 원거리로 보내기 위해서 저장 운송, 즉 1톤짜리 탱크 트레일러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시제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뭐 배관, 밸브, 강원도에서 액화수소 규제자유 특구 사업을 통해서 실증하고 실증의 결과를 갖고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그 가스안전공사의 기준안 반영을 해서 산업화를 하자.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SK E&S와 효성이 대규모 하이창원도 액화수소 제조시설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절차적으로는 규제자유 특구 사업을 통해서 여러 실증 데이터를 갖고 여러 가지 법적 기준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고 저희는 특구는 특구대로 가고 추가 안전 기준이라는 게 별도로 만들어져서 저희는 7개였는데 이제 추가 안전 기준이 30개가 만들어지면서 27개에 하나가 이제 4개로 늘었거든요. 27개의 세부 30개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특구위의 기준이 만들어져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기간이 좀 딜레이 된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는 저희가 규제자유 특구 사업이지만 추가 안전 기준을 만족하면서 지금 밸브랑 탱크랑 탱크 트레일러, 기화기, 뭐 이동형 충전소, 선박, 드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액화수소를 만들거나 기체수소를 만들거나 충전소를 만드는 건 제조업 기반이기보다는 유통업과 서비스업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수소를 갖고 삼척과 강릉, 동해 이 영동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까 해서 해놓은 게 이 사업입니다. 강원도도 맨날 수소 유통만 하지 말고 수소도 좀 쓰자. 그리고 수소를 쓰는 장비나 부품이나 이런 걸 좀 개발하자.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우리나라는 모든 연료전지 디자인 거의 같아요. 왜 같냐? 금형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용 연료전지나 소형 연료전지들은 다 흑연으로 만들고 있고 넥소만 지금 이제 넥소하고 두산 모빌리티에서 만든 드론만 연료전지가 금속 분리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금속 분리판을 이제 성형하기 위한 금형이 기본적으로 10억이 넘어요. 근데 흑연을 만드는 분리판의 금형도 한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분리판 10,000장 발주내면 금속 같은 경우는 금형비 10만 원 받아야 되고요. 흑연 같은 경우는 금형비 10,000원 받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거죠. 근데 연료전지가 아직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졌던 금형을 이용해서 무조건 분리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료전지의 다른 부분들은 다 형상을 잘랐으면 돼요. 근데 이 분리판만 형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금형을 좀 저희가 그런 디자인에 맞춰서 이런 기반 구축 사업으로 여러 종류의 금형을 떠놓으면 어떤 것들은 지금 스탠다드가 보통 10에 20cm짜리 금형을 쓰고 있는데 5에 5cm짜리 쓸 것도 있을 거고요. 뭐 5에 20cm도 쓸 수 있겠죠. 어떤 거는 10에 10cm를 쓸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디자인의 금형을 좀 떠서 기업들이 유로 디자인을 갖고 오면 이쪽에서 좀 지원을 하고 그 사업을 강원도 삼척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맨 밑에 있는 겁니다. 수소 에너지 저장 소재 부품, 저장합금입니다. 지금 현재 저장합금이 상용화돼서 쓰고 있는 것들은 지금 장보고함 3에 GS에서 옛날에 만들었던 지금 이제 범안이죠. 범안에서 만든 연료전지가 들어가고 액체 산소를 담아놓고 거기에 수소는 저장합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잠수함의 최고의 성능은 기밀성과 빨리 가라앉는 겁니다. 금속에다 수소를 저장했으면 엄청 무겁겠죠. 가라앉는 거는 아주 직방으로 가라앉습니다. 근데 이걸 잘 활용하면요. 지금 모빌리티에서는 6이라는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LNG나 LPG나 휘발유나 경유나 이 탱크의 무게가 100kg면 적어도 거기에 6kg 정도의 연료를 저장해야 돼요. 근데 수소는 아무리 넣어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장합금은 해야 2%예요, 2%. 그러니까 제 모빌리티 쓰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되는데 장점은 부피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일한 부피의 액체 수소가 1이 들어가면 이상하지만 그 원자 단위로 분해돼서 합금 안에 들어가 있는 수소가 들어가면 같은 부피의 액체 수소가 1이면 저장합금은 뭐 1.3이라는 분도 있고 1.7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700바짜리 고압수소는 0.7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장합금이 액체 수소보다 더 높은 고밀도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장할 수 있는 합금을 만들기 위한 합금 용해로가 저희 내년 6월까지 저희 센터에 구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R&D 장비랑 소형 장비 같이 있거든요. 같이 개발하셔서 코업하실 수 있고 저희가 기술 지원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체수소 신뢰성 센터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가장 유사한 게 음성에서 하고 있는 액화수소 검인증 센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스 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검사가 다 끝난 거에 대해서 신뢰성,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단어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신뢰성은 고장과 수명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개발하는 그 제품부터 신뢰성까지 보고 있지만 아주 고전적인 신뢰성은 그런 것들을 보는 건 아니고요. 상품화돼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예를 들어 화면에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물병을 쓰고 있는데 이 물병의 수명이 1년이었다. 근데 얘가 왜 1년이지? 무엇이 고장이 났지? 아, 뚜껑이 고장 나는구나. 이 뚜껑을 어떻게 개조하면 2년을 쓸 수 있구나. 이게 고장과 수명이라는 겁니다.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게 신뢰성이고요. 저희 액화수 신뢰성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에서 그 가스 안전공사를 통해서 어떤 검사를 끝나고 상품화되었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미국의 A사 제품이 우리 거랑 성능을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모든 챔버를 더블로 둘 것이고요. 두 개의 챔버에 국내 내가 타겟하고 있는 제품과 우리 제품을 같이 걸어서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해보고 그 수명과 고장을 분석해서 당신네 제품이 경쟁사의 제품에 비해서 어떠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신뢰성 센터를 하고요. 테크노파크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가스기술공사, 육상에 있는 액화수소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은 가스기술공사, KCL에서 지금 내연기관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계 부품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KCL, 그리고 여기 빠졌네요. 코메리는 해상 분야에 있어서 이 사업을 같이 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TUV 슈드가 들어있어서 이게 완공이 되면 TUV 슈드에서 저희 이 신뢰성 센터를 시험기관으로 인정해줘서 TUV와 이 신뢰성 센터가 상호 인증할 수 있도록 인증까지도 같이 수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